이번에는 그럼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어린 시절 봤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거 진짜 띵작이다 싶은 거는 저는 이제 디지몬 중에서 디지몬 어드벤처. 요것은 정말 잘 만들었다. 다른 부분보다 저는 이제 무슨 의미 이런 거 찾는 것보다 그냥 이 스토리적인 면, 이 스토리적인 면이 진짜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인물 묘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가 막히거든요. 사실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디지몬이라는 만화가 아이들을 위한 만화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분위기가 엄청 어둡고 그 중간중간에 사상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죽는 애들이 있어. 죽는 애들이 있어. 애들 보는 만화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오몬도 그렇고 엔젤몬이 데빌몬 죽이려고 이겨내려고 숭고한 희생을 하잖아요. 맞아요. 저 눈물 그때 한번 찔끔 어린 마음에. 근데 보면 그 동생이랑 같이 보는데 동생한테도 쪽팔린 거야. 참다가 한 방울 찔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두워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디지몬 어드벤처만 그런 게 아니라 디지몬 시리즈가 전반적으로 어둡지 않아요? 그죠. 저 이제 그 뒤에 거 잘 안 봤어요. 파워 디지몬 보다가 이제 그만. 근데 저 그거 기억나요. 세기말 감성. 그렇죠. 세기말 감성이다. 딱 그거죠. 딱 세기말 감성이야. 어떤 데이터 바이러스들이 침식해 와서 현실 세계를 멸망할까 말까 하는 그걸 구해내는 어린 아이들이. 그것도 진짜 세기말 느낌. 전형적인 세기말 감성. 뭐 애당초에 이 디지몬 어드벤처라는 품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우중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 아이들한테 이게 인기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뭐 청소년이라던가 아니면 성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어필했으면 모를까.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인데 디지몬 어드벤처는 그냥 하나의 성장 드라마거든요. 여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뭐 감동이라든가 위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만화인데 어떻게 애들이 좋아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디지몬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이제 스토리다. 그리고 스토리와 인물들,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인물들이 누구냐? 선택받은 아이들 8명 나오잖아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다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애기들인데. 그래? 맞아요. 보면은 그 테일이 같은 경우도 옛날에 동생에 관해가지고 트라우마 같은 거 갖고 있어요. 동생 한번 막 잃을 뻔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그리고 실제로 그 매튜 동생인가 누구 둘 중 한 명이 그 동생이 2명 나오잖아요. 나리랑 매튜 동생이 뭐예요? 리키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둘 중 한 명이 또 너무 의존적이야. 맞아. 의존증 갖고 있고 그 한별이 한비치 그 똘똘이 똘똘이 텐타몬 친구. 그 친구는 고아인데 입양이 됐어.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아요. 본인이 엄마가 대화하는 걸 듣고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야 그것만큼 슬픈 게 없다 야. 그러니까 이게 애들 보는 만화인데 단순히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하하호호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 환상의 얘기가 아니네요. 지금 현실적으로. 나 소름 돋았어 방금. 이 아이들이 다들 어두우면 하나같이 정상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딥하게 빠질 수 있는 거죠. 판타지 세계, 디지털 세계.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설정들을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 다음에 이 선택받은 아이들이 각자의 그런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두움이 스토리의 큰 줄기, 디지몬 세계를 구하는 그 큰 스토리 줄기 속에서 하나 둘씩 해소가 돼요. 근데 이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이게 매끄럽게 잘 연출이 되었다라고 느껴지고 사실 이거에 더 앞서서 정말 이 디지몬이 짱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애들 보는 만화도 아닌 게 디지몬에 대한 만화가 아니라 인물에 대한 만화예요. 인간에 대한 만화예요. 그러니까 이걸 포켓몬이랑 비교해볼 수 있어요. 포켓몬스터는 사실 인간에 대한 만화는 아니죠. 그죠. 지우나 이수리의 심리에 집중하지 않죠. 그냥 이 포켓몬이라고 하는 신비하고 놀랍고 귀엽고 깜찍한 이 세계에 집중하는 게 이제 포켓몬스터고 사실 이게 어린애들 보는 만화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디지몬은 아예 이거를 뒤집어서 그 선택받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8명의 그 인간의 심리와 그 심리의 그 어두운 면을 성장을 통해서 극복해내가는 그 과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디지몬의 사실 거기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디지몬의 역할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은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디지몬이 주인 것 같잖아요. 사실 얘는 그냥 보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이 하나씩 이 자신의 어두운 면들을 이겨내고 극복을 하고 시련을 극복해서 성장하는 순간에 그 성장이 뭘로 상징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냐 디지몬의 진화로 나타난다. 때문에 저는 이거는 결코 디지몬 어드벤처는 이런 몬스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성장에 대한 드라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게 거죠. 반영돼서 그런가 점점 디지몬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그 맨 처음에 포켓몬처럼 나의 디지몬과 그 유저들의 거리가 있다 하면은 나중에는 합체도 하고 맞아요. 본인이 직접 디지몬이 되기도 해요. 맞아요. 네. 맞죠. 결국에 근데 방금 이거는
저도 이제 뒷부분을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디지몬 인간이 된다는 것도 꽤 시사적인 느낌이 있네요. 합체를 해서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맞아요. 진화하려면 합체를. 저는 이제 돌이켜 보기에는 약간 그러니까 디지몬 어드벤처에서는 디지몬이 그러니까 승리를 하잖아요. 이 디지몬이 강해서 승리를 한다기보다는 인물이 성장해서 승리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요게 단순한 그냥 만화 영화로서 멈추지 않는다. 더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포켓몬 골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포켓몬의 성공 비결로 그런 걸 뽑거든요. 세계관. 세계관이 주인공이 나이를 들지 않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꾸준한 인기를 가지고. 근데 이제 디지몬은 반대로 주인공들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포켓몬이랑 아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성장 스토리인 거였어요. 애초에 디지몬. 완성이 덧붙여지고 있어. 좋습니다. 약간 이런 심리 드라마적 요소를 또 잘 나타내는 거 하나 더 뽑자면은 이 디지몬들 중에 잡몹으로 나온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화에 그냥 조연으로 출연하는 단역으로 출연하는 그런 디지몬들이 다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따로 있고 예를 들어 포켓몬 같은 경우는 막 갑자기 잠만보가 나왔다 이런 건 잠만보랑 한 화 놀고 그냥 끝이잖아요. 빠이빠이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이 잡몹으로 단역으로 나온 디지몬들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리고 각자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고민을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까 말했던 레오문, 레오문 처음에 나타났을 때 뭐 악역으로 나타났나요? 맞아요, 악역이었어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는 선역으로 바뀌고 결국 희생해서 이런 부분들 자기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성장을 하고 자기 어떤 시련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고민들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디지몬은 하나의 성장 드라마. 나는 포켓몬의 꼬렛의 심리를 잘 몰라. 꼬렛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 구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딥하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요거 이제 뭐 성장 드라마 이야기랑 하고 제가 궁금했어요. 디지몬 어떤 놈이 만든 거야? 이렇게 대단한 거 누가 만들었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 사람이 다 만든 건 아닌데 호소다 마모루라는 감독 꽤 유명하거든요. 혹시 시간에 달리는 소녀 보셨나요? 그 사람이 이 디지몬 어드벤처에 깊게 관여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디지몬 어드벤처의 한 편을 연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디지몬 어드벤처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만들었던 극장판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감독한 사람 또 호소다 마모루다. 그래서 이건 그냥 아는 척 하려고요. 준비해왔네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좋아요. 괜찮네. 재밌다.